자, 오늘 재밌는 분이 한 분 출연하셨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인데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당 완전 정복 프로젝트, 이걸 통해서 대권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도 방문하고 또 당무감사도 하고 이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김무성 대표의 행보, 박성원 논설위원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금 이 얘기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우선 먼저 그 사무처 당직자 인사를 통해서 과거에 그 친박들이 다 장악하고 있던 요직을 전부 비박으로 물갈이를 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사무총장에도 그 비박의 이군현 사무총장이 지금 당 핵심인 이 자리를 차지하고 각종 당직이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그 다음이 이제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그 보수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그 안을 만드는 이 위원회도 역시 비박들로 구성이 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3탄인데, 바로 그 과거의 지구당 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당권이나 대권 주자를 뽑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지역 단위의 사령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당협위원장들을 물갈이할 수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에서 여권이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박성원 논설위원, 그거 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 같이 또 그래픽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김무성 대표가 지금 계단에 섰는데 계단을 향해서 지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스텝을 밟아 올라갈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첫 번째 스텝을 밟는지 보겠습니다. 자, 1단계 당직 사무처 개편, 당 장악. 사무처를 아마 개편을 해서 당을 장악하겠다. 이런 지금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방금 전에 박성원 논설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2단계 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자, 한 걸음 올랐습니다. 혁신 이슈를 선점해서 지지율을 제고한다. 지금 김무성 대표가 출판 기념회 안 하겠다, 이렇게 좀 안 내게 됐죠. 네. 이남희 기자가 이남희 팀장이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보수혁신위원회 꾸려서 엊그제죠.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출판 기념회 아예 금지시키겠다. 예. 이렇게 하면서 어떤 혁신 이슈를 어떤 선점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혁신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지금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지율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3단계 보겠습니다. 3단계 뭔가요? 바로 저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옛날 지구당 위원장, 요즘은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원외, 지금 현역인 국회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도 있지만 현역이 없는 곳은 원외 위원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원외 위원장들이 맡고 있는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달까지 그 내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실하다, 제대로 조직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곳의 원외 당협위원장은 바로 물갈이 대상으로 일단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현역 위원장들이 맡고 있는 자리도, 그 지역도 조만간 아마 이르면 내년 봄부터 당무감사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역 위원장까지도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금 당내에 퍼지면서 지금 3단계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김무성 대표가 대표가 되기 전부터 얘기했던 게 바로 공천권 투명하게 하겠다니까, 물갈이를 무조건 하겠다, 이거는 조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팀장 좀 설명해 주시죠. 결국은 이 물갈이 혹은 그러니까 공천 개혁, 어떤 투명한 공천을 통해서 승리를 이끌어야겠죠. 그래야지 당내 독보적 위상이 구축이 되면 결국 대선 후보로서 거듭날 수 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거의 여왕이라는, 당대표로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또 대선까지 치르면서 대통령까지 됐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다면 마지막 스텝은 뭘까요? 자, 마지막 스텝 보여주시죠. 자, 대통령 당선이네요. 대통령 당선 가능성, 박성원 논설위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당선 가능성을 얘기하기엔 좀 이름감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이른 단계고, 저 단계 지금 우리가 하나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바로 개헌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제 선거가 과연 있을 것이냐, 또는 있다고 할 경우에도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김무성 대표는 내심으로는 내각제 개헌을 포함한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편을 통해서 본인이 실질적인 그 의원들의 대표자, 다시 말해서 총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정을 통할하는 것을
내심의 시나리오에 넣어놓고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선 출마로 가는 이러한 보관을 갖고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좌우간 김무성 대표 지지율이 요새 계속 부쩍부쩍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지지율입니다. 드디어 1등으로 올라섰는데요. 18.5%면 굉장한 지지율인 것 같아요. 지금 김무성 대표랑 박원순 시장이 지금 1, 2위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요즘 왔다 갔다 하는 추세입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의 매력은 어떤 배포, 그러니까 부산 사나이, 그러니까 부산 사나이다운 어떤 남자다운 추진력,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문희상 위원장한테 이제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여쭤본 적이 있어요. 김무성 대표 대선 주자로서 어떻게 보시느냐 했더니 대선 주자로서 분명히 자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희상 위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YS한테 정치를 배웠고 그 정치를 좀 할 줄 아는 소통도 할 수 있고 배포도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평가한다. 문희상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요즘 1, 2위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새누리당 어떤 그런 혁신 이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서 1위를 한 건데 박원순 시장은 최근에 어떤 측근들 서울시립대 교수, 초빙 교수 어떤 낙하산 인사 논란 몇 가지 악재가 있어서 또 박원순 시장은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점수가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2위로 떨어진 게 아니냐. 전 또 개인적으로 이런 해석도 해봅니다. 김무성 대표의 대선가도 얼마나 탄탄할지 계속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